안녕하세요, 레이저에 미친 남자 뱀동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용산 레이저 스토어에서 수제 윤활 작업한 레이저 키보드들을 만져봤었는데 그 손맛을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블랙위도우 키보드에 윤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준비물로는 드라이버, 윤활제, 윤활용 붓, 스위치 오프너, 키캡 스위치 풀러, 핀셋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장비에는 끝이 없으니까 적당히 구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키캡 리무버를 이용하여 키캡을 모두 분리하고 합판에 나서 8개를 풀어 내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정 상태도 내부 부품 처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무언가 추가를 하고 싶은 분들은 하부 폼을 조금 더 두툼한 것으로 교체를 하시고 이런 스위치 하부 부분 스티커 구매하셔서 기판 위에 부착하시면 더욱 좋겠네요. 순정 상태임에도 기판 하부에 테이핑 모드 작업이 되어 있는데 흔한 종이 테이프가 아니라 엄청 얇은 흡음재와 종이 테이프가 합쳐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제 입맛대로 튜닝할 것이기 때문에 이 테이프 모드를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제 스위치를 기판에서 분리해 줘야 되는데 블랙위도우 V4 프로 75% 모델은 스위치 핫스왑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이런 스위치 플로로 간단하게 스위치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에서 판매하는 다른 스위치를 장착할 수도 있고 기계식 스위치라면 거의 대부분 호환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윤활 작업이 되어 있는 스위치를 따로 구매해서 스위치만 바꿔주는 것도 간편한 튜닝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스테빌은 기판에 고정되는 방식이라 보강판과 기판을 연결해주는 스탠드오프 나사를 풀어 기보강을 분리시켜주고 기판에 장착된 스테빌의 나사를 풀어주면 이렇게 부품을 분리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기초적인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선 분리한 스테빌부터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발려져 있는 윤활제를 닦아낸 후 스테빌 철심 수평을 잘 잡아주고 윤활제를 적당히 발라 다시 체결해주면 되는데 사실 이건 한두 번 해본다고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간단한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추천 솔루션은 커스텀 키보드에도 사용하는 이런 유명한 스테빌라이저 제품 구매하셔서 윤활제만 약간 발라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더욱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기존 스테빌을 작업해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윤활은 난이도가 그리 높진 않습니다. 다만 수십 수백 번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하는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인데요. 우선 스위치 오프너를 이용해서 스위치를 분리시켜줍니다. 그럼 이렇게 스위치 상하부와 스템 그리고 스프링으로 분리가 되죠. 저기 저 금색은 접전부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윤활을 처음 해보신다면 그냥 건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순정 상태의 스위치 스템에도 윤활제가 발려져 있는 모습인데 정석대로라면 이 스템에 묻은 윤활제를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세척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긴 쉽지 않잖아요. 저는 물티슈로 여러 번 닦아주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레이저 오렌지 스위치 같이 걸림이 좀 강한 텍타일 스위치에는 점도가 낮은 윤활제로 최대한 얇게 윤활하는 것이 키압 변화도 적고 채터링 같은 이상 입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도 윤활을 꼭 해주는 것이 좋은데 원래는 붓으로 하나하나 발라주는 것이 정석이긴 하지만 그냥 이런 지퍼백에 모든 스프링을 넣고 점도 낮은 윤활제를 3-4방울 정도 넣은 뒤 잘 흔들어주기만 하면 어느 정도 윤활은 비슷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스프링과 스템을 윤활했다면 분해의 역순으로 스위치를 다시 조립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생긴 스위치 윤활 트레이를 구매하시면 81번이나 반복해야 하는 이 작업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자, 귀찮은 작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하부 부분재 정도만 다른 것으로 교체해 보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해서 다시 조립했습니다. 다음은 스위치 핀이 휘지 않게 최대한 수직으로 힘을 주어 스위치를 기보강에 다시 장착해주면 되는데요. 근데 장착하다 보면 이렇게 핀이 휘어서 입력이 안 되는 키가 한두 개쯤은 생기기 마련인데 그럴 땐 이런 핀셋으로 최대한 다시 펴서 사용을 하거나 너무 심하게 휘었다면 그냥 다른 여분 스위치로 교체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키보드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도 분해 역순으로 다시 장착을 해주면 오늘 작업은 모두 끝이 나는데요. 그럼 튜닝 전후의 키보드 소리 바로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어떤가요?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키보드에 애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윤활 작업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번거롭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다른 종류의 스위치와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스테비를 구매 후 간단하게 교체하여 사용하는 쪽이 오히려 새로운 키보드를 사용하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키보드에 제대로 한번 투자해보겠다 싶은 분들은 전문 공방 작업을 마친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만약 이 영상 조회수가 2000이 넘으면 우리 구독자분의 키보드를 제가 직접 윤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뱀동남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